문법책을 들여다봐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가 됩니다. 5월 1일부터 2달간 진행이 되고 신청은 교육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호입니다. 오늘은 초등 고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살펴보면은 아마도 학원을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단어 외우고 문법 배우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해마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문법을 해본 적이 없다면 1, 2년 정도는 이것만 죽어라 팔아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내용물은 뭐냐? 품사와 문장 성분만 죽어라고 1, 2년 동안 팔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품사랑 문장 성분은 모를 경우에 학교 그리고 학원 그리고 교재에 써 있는 문법 설명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중학교 1학년이 딱 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문법을 준비한다는 거는 중학교 시험 잘 보려는 게 크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런 게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각동사. 학교의 설명은 이래요. 학원의 설명도 이래요. 야,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감각동사 다음에는 주격 보어가 오고 형용사가 와야 돼. 부사는 보어가 되지 못하므로 올 수가 없어. 이게 학교나 학원의 설명이고 교재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인 용어들 형용사 이런 건 품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격보어 이런 건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을 알지 못하면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건 마치 수학으로 치면은 학교에서는 방정식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더하기 빼기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학교나 학원의 문법 수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독해 수업에도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해 수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뭐 흔히 말하는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도 다 이런 용어를 써서요. 이 문장의 주어가 어디야? 본동사가 어디야? 본동사가 여기니까 여기에다가 다를 붙여서 해석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니까 을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독해 수업의 방식이에요. 독해 수업조차도 독해 설명조차도 이 품사랑 문장 성분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어렴풋이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빨리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주어라든가 동사라든가 보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야지 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지. 그 개념이 흐릿부릿해서 그 개념 따라가는데 바쁜데 이 수업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숙달이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걸로 질문도 하고 아 그래요?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막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럴 때 이 품사 문장 성분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도대체 이거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외계어죠. 예,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수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복습을 하려고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법책을 딱 보면 그 설명들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이라든가 모든 해석 설명들이 다 품사랑 문장 성분을 기초로 해서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문법책의 언어가 품사랑 문장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편안함이 없으면 문법책을 들여다봐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신 교재 같은 것도 보면은 문장 분석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래시 쳐갖고 S 써 있거든요. 그 다음 거는 V 써 있어요. 이게 다 설명을 품사랑 문장 성분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신 교재조차도.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구문이라는 책조차도 이게 다 돼 있어요. 이 천예문이라는 책을 봐도 S, V, O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떤 데는 C라고 돼 있고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품사랑 문장 성분을 몰랐을 때 갖게 되는 맹점이다.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은 문장의 의미를 필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 know you like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문장 성분 개념이 없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단어를 마구잡이로 섞어갖고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I, 나, know, 안다, you, 너, like, 좋아한다, me, 나.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널 안다는 거야, 네가 날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많아. 하는데 이 품사랑 문장 성분 훈련이 뭐냐면은 요거를 의미 단위로 묶어서 정리하는 거를 훈련한다는 거지요. 문장 성분이 특히 이런 걸 안 하면은 마구잡이로 생각해서 이거를 오역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이 돼서 이거를 문장 성분에 맞게 의미를 받아들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건 문장 성분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불완전한 친구들은 문장 성분 훈련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필자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용이해질 여지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품사랑 문장 성분 학습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영상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독서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왜 문법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법만 하고 뭐 읽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법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할 거라면은 핵심이 품사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문법 학습 내에서는 이거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계속 해주시고 문법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병행해 주시잖아요. 많은 수의 경우에. 그러면은 문법 내에서의 학습은 품사 문장 성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가장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사랑 문장 성분을 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화면에 문장을 하나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아이가 품사랑 문장 성분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품사랑 문장 성분을 아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면 뭐 문법을 배웠던 수업을 많이 들었던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한 익숙함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품사랑 문장 성분은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가 당장에 모른다 하면은 과외를 받던 학원에서 배우던 간에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든 간에 이거를 내용으로 해서 배우면 돼요. 자기가 읽어서 이해하는 내용에 쓰인 단어가 품사가 무엇인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품사나 문장 성분 수업과는 좀 달라요. 전형적인 품사나 문장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명사는 이름이야. 동사는 동작이다. 이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수업의 대부분을 이루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요. 실제로 이걸 배우려면은 문장에서 적용을 해봐야 돼요. 문장에서 내가 읽어서 이해하는 단어들을 품사랑 문장 성분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 그거를 적용하는 게 품사랑 문장 성분 훈련이고 학습 방법의 핵심이다. 이거를 해주는 학원을 어떻게 찾냐? 정책적으로 품사랑 문장 성분을 학습하는 콘텐츠가 따로 제작되어 있고 이거를 어느 주기에 어느 양으로 공부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곳에서 배우시는 게 맞아요. 많은 수의 경우에 이제 상담하시면은 그런 거 알려주나요? 품사 문장 성분 알려주나요? 하면은 알려준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나요? 뭐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 주기로 하나요? 그 내용은 뭘로 하나요? 뭐 교재는 뭘로 쓰나요? 하면은 대부분 학원들은 없을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많은 수의 경우에는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 품사랑 문장 성분 공부하는 다른 방법은 A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문장에 있는 품사랑 문장 성분을 이제 찾아보고 그다음에 AI가 그 문장을 분석한 거랑 비교해 보면 자기가 틀린 거 위주로 이제 오답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찾는 능력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영어 문장을 집어넣으세요. 영어 문장 뭐 예를 들어서 5문장 넣어놓고 다음에서 쓰인 단어들의 품사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줘. 그러면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값이 좀 예상 밖일 거예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값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my 이런 거 넣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명사. 어쩔 때는 형용사라고 나오고 어쩔 때는 한정사라고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품사라는 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양한 정리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품사 알려줘 하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8품사 체제로만 이걸 이해할 거다 하면은 8품사만 써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준이 여러 개가 시중에 있기 때문에 통용되는 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값이 넣을 때마다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사실은 이제 AI가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 유용한 툴인 건 맞는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고려를 안 하시면은 이 값이 좀 묘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하시는 게 품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종합하면은 학원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거를 정규 커리큘럼에 교재를 따로 놓고 진도가 정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 찾기가 힘드실 거고, AI를 쓰자니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기준을 넣고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각색해서 AI를 쓸지 사실은 구현하시기가 힘드시다. 그래서 저희가 집필한 이 영문법 필수 공식 요 교재를 교재로 선택하시는 게 현실적인 거다 말씀을 드리고, 혼자 진행하시는 게 많은 경우에는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게 잘 되는 애들도 있는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 품사와 문장성분 챌린지라는 것이에요. 교재는 저희가 쓴 영문법 필수 공식 요거를 교재로 쓰고요. 진행되는 방식은 저희가 동영상 강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설명하는 거를. 그거를 듣고서 아이들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숙제를 하고 그거를 검사하는 거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숙제해 놓은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저희 운영진들이 요거를 확인해서 잘했다, 동그라미, 애매하다, 세모, 안 했다, X 이런 식으로 진도 점검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추가 문제도 제공을 해서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품사 챌린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의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약 2달간 진행이 되고, 신청은 4월 28일 화요일 낮 12시부터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과거에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을 때에는 1분 만에 마감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예전보다 좀 늘렸어요. 그래서 정원은 300명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영상 강의만 볼 수 있는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챌린지와 별개로 동영상 강의만 보는 것도 오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과제 관리 이런 것은 없고요. 동영상 강의만 신청을 했을 때 3개월 동안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에는 인원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품사랑 문장성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것에 대한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아이들 학습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사실은 품사랑 문장성분이 없으면은 효과적으로 학습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아마 영상 초반부 집중해서 보셨으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 품 안에 들어온 아이들, 흔히 뭐 우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챙겨서 해주죠. 이게 다 전제가 돼서 문법책도 써있고 학교 수업도 이렇게 진행되고 하는데, 이거 모르면은 애들 그냥 기초 없는데 그거보다 응용 단계 거를 배우는 거니까 습득이 될 리가 없으니까 이거 따로 해줬던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다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기초적인 건데 이런 거를 다루는 교재조차 없고 수업은 더 없다. 그러면은 우리 품 안에 들어온 학원 식구들이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기초부터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 품사 챌린지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거는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항상 소통하고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와서 수업 듣는 것보다는 사실은 양방향 소통이 덜한 거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행하는 거는 고민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도달하게 된 결론은 뭐냐면은 수업이 챌린지로 있는 것이 그냥 교재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은 책만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거를 막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 우리 학원에 거리도 멀고 해서 못 오는 아이들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오늘은 초등 고학년인데 아직까지 문법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